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스포츠센터의 쌤입니다. 로타일러입니다. 오늘은 약간 야구 주제긴 한데 약간 좀 다른 측면의 좀 방송을 해볼까 해요. 일단 티켓팅 관련한 오늘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네. 사실 작년부터 이 티켓팅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2024년부터. 사실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2023년에는 이제 제 기준으로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회사가 서울 강남 쪽에 있는데 잠실 야구장하고 상당히 가깝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좀 평일에 퇴근하고 잠실 야구장에 도착하면 6시 10분에서 15분이면 도착을 해요. 가까워서. 네. 두정류장이거든요. 지하철로. 오. 그래서 이제 그냥 내킨다 싶으면은 퇴근길에 그냥 핸드폰 어플로 예매를 바로 해서 그냥 햄버거 하나 사들고 들어가서 앉아서 되게 널널하게 경기를 볼 수 있었거든요. 네. 2년 전만 하더라도. 네. 근데 작년부터 이게 완전히 양상이 바뀌더라고요. 평일 경기를 그 당일날 끊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오. 좀 괜찮은 자리를 저는 이제 뭐 그렇다고 막 응원단 바로 앞 이런 자리도 아니고 그냥 좀 시야가 좋은 자리를 끊으려고 하면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그 한불 진짜 띄엄띄엄 한 줄에 한 명 앉아 있어요. 한 15자리가 있는 한 줄에 한 명만 앉아 있을 정도로 되게 널널했었는데 평일에 가면은 그게 꽉 차더라고요. 평일에 가도. 물론 이제 저는 혼자 가니까 한 장은 어떻게 새로 고침 하면 중간에 나오거든요. 이게 취소표가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못 간 적은 없는데 네. 어쨌든 이게 좀 좋은 자리를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특히 둘이 가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 예매 오픈에 맞춰가지고 미리 끊어놔야 되는. 주말에 뿐만 아니라 평일까지도 실제로 가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나팬이니까 대전도 가끔 가는데 대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작년에 홈 72경기 중에 47차례가 매진이 됐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매진 사례는 당연히 주말일 거고요. 그렇죠. 평일도 여러 번 매진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티켓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약간 좀 이를 타겟으로 한 구단들의 일종의 선예매 제도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선예매. 선예매가 뭐 예매는 뭐고 이미 선예매? 그러니까 예매가 보통 예매를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예매가 보통 네. 경기 당일에 일주일 전에 딱 열려요. 네. 토요일 경기라고 하면 이제 전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열리는데 이 선예매 권리가 있는 사람은 하루 더 일찍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8일 전에 열리는 거죠. 7일 전이 아니라. 그럼 그거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사야 돼요. 이 선예매 권리를 살 수가 있어요. 자본주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예매권을 지금 뭐 사실 모든 구단이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심지어 선예매가 있는 구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예매는 8일 전, 선예매는 9일 전에 오픈해주는. 이게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좀 굉장히 좀 문제가 많고 이게 사실 선예매가 메리트로 작용을 하는 게 맞잖아요. 원래 의도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선예매가 메리트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선예매가 없으면은 디메리트가 돼요. 표를 끊고 싶으면 선예매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거의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갔어요. 이게 선예매권을 풀다 보니까 이미 선예매만으로도 소위 말해 그 A급 좌석 뭐 응원단석과 가깝다든지 혹은 테이블석이라든지 시야가 좋다든지 그런 좌석은 다 매진이고 심지어 뭐 거의 모든 좌석이 매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고척이라든지 뭐 그게 선예매하는 사람들이 좌석을 여러 개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선예매를 구매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둘 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일단 구단별로 정책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선예매권을 무제한으로 푸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그냥 살 수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KT, LG, SSG 이런 데는 선예매권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거에 제한이 없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 5만 명이 사든 10만 명이 사든 선예매권을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 제한이 있는 데도 있어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6,500명한테만 선예매권을 풀었습니다. 근데 6,500명한테 1인당 4매까지, 그러니까 4장까지 예약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네. 그러면 다 합치면 26,000장이거든요. 네. 근데 잠실 야구장이 2만 한 3,000석, 2,000석 그 정도 됩니다. 넘어선 거죠 이미. 야, 물론 이 6,500명이 한 경기에 모두 다 4개씩을 끊어서 사진 않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선예매권만으로도 매진이 될 수 있는
산술적으로 그런 건 나온다. 사실 키움도 있어요. 키움은 더 최악입니다. 키움은 선예매 회원을 무제한으로 받고 여기는 또 원정 시즌권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올 시즌에 키움과 한화가 고척에서는 총 9경기를 하거든요. 그 9경기에 대해서만 그 시즌권을 파는 거예요. 원정석을. 그러니까 이게 왜 최악이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일반 예매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신규 유입이 완전히 차단이 돼 버리는 거죠. 신규 유입이 차단이 되고 이게 팬이 많은 구단일수록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화랑 아까 9경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주말에는 이 9경기 중에 4경기거든요. 토일에서 4경기예요. 9경기 중에. 이 4경기만 보러 가려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티켓팅이 치열하니까 9경기를 볼 수 있는 권리를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설사 5경기를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분명 중계 화면에 좌석은 비어 있는데 매진이래.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약간 일반 관객들이 좀 소위 말해서 라이트한 팬 혹은 뭐 팬이 아닌 약간 뭐 요즘 야구장 가는 게 워낙 유행이니까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가보고 싶은데 표가 없어. 갈 수 있는 자리도 막 외야 막 꼭대기 막 저기 막 그 어디야 1루 측 파울라인 저기 끝에 꼭대기 테이블도 없고 그런 데는 사실 저도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야구 팬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좀 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포기할 수 없는 수익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도 사실 많이 샀거든요. 일단 올해 한화 샀습니다. 한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화 사는데 2장 사는데 30만 원 들었습니다. 2장 선예매할 수 있는 권리가 30만 원이었어요. 한화가. 700장 풀었는데 그중 2장에 성공을 했어요. 제가 성공한 거 아니고 제 와이프가 성공해가지고. 아니 그 선예매도 뭐 성공 확률이 있어요? 1초 만에 매진됐습니다. 이게. 그 선예매 권리를 파는 게 아니라 선예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권리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뭐 키움, SSG, LG 이런 구단은 이게 제한이 없는데 또 제한이 있는 구단들이 있어요. 한화 같이. 두산도 6,500장 한정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700매를 살려고 그러면은 선예매를 만약에 700명이 샀으면. 네. 그럼 끝이죠. 더 이상 선예매는 할 수 없는 거죠. 700명이 한 시즌 내내 선예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팔았다니까요. 지금. 네. 그 선예매권을 하는데 성공했다. 네, 저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대전에 저는 이번 시즌 한정으로 가고 싶을 때 언제든 갈 수 있거든요. 그 선예매 당시에 끊으면 갈 수 있으니까. 2만석 중에 700명만 선예매니까. 그러니까 좀 설사 뭐 안 좋은 자리라고 해도 갈 수는 있겠죠. 언제가.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뭐 하나만 끄는 게 아니라 KT도 끊었어요, 저는. 왜냐면 KT와 하나가 개막전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했죠? 네네. 그래서 KT 선예매권 18만 원 주고 끊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KT는 좀 이게 티켓 10장이 포함된 개념이에요. 여기에 18만 원이 내면은 그냥 10번은 무료로 예매를 할 수 있는 거죠. 만 원짜리 입장권 사면 맥주 하나 주는 것 같은 느낌. 그냥 18,000원짜리 입장권 10매를 묶어서 파는데 거기에 선예매 권리를 얹어주는 약간 그런 거죠. 근데 여기만 샀냐? 키움도 샀습니다. 키움 고척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에서 9경기가 있고 주말에 특히 키움 그 고척돔의 가장 큰 장점은 여름에 가면 시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고척돔은 잘 보이는 자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또 거기도 끊고 이게 세 군데 끊으니까 5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벌써. 근데 뭐 생각해보면 오락기한데 100만 원도 하는데. 그렇죠. 뭐 그러니까 어쨌든 저 같은 이제 좀 헤비한 팬들은 이런 케이스를 고려를 해가지고 최대한 끊었는데 혹시나 야구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선예매를 아예 안 푸는 게 맞다는 입장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예매 권리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선예매 권리가 있고 시즌권은 이제 아시죠? 시즌권도 있잖아요. 한 시즌 내내 홈경기 티켓을 사는 거. 그건 좀 비쌉니다. 한 시즌 내내 72경기를 갈 수 있는 권리를 뭐 싼 좌석은 한 15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비싼 좌석은 뭐 4,500만 원, 500만 원 뭐 테이블석 같은 거 이렇게 가는 거죠. 시즌권이야. 네네.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시즌권을 구입한 사람한테만 선예매를 1인당 2장을 줍니다. 근데 그 2장도 좋은 자리는 그러니까 모두가 선호하는 응원단석 이런 데는 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기아가 굉장히 맞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기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선예매 권리를 안 팔아도
여기는 인기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홈구장이 거의 이제 가득 차는 그런 구조거든요. 제가 최악이라고 말씀드렸던 키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팬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마케팅 비용에 충당을 해야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선예매 정책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한화가 올해 2만석인데 700석에 대해서만 선예매 권리를 판 거거든요. 지금 이 말인즉슨 어쨌든 한화 프런트의 입장은 올해는 신규 유입 인원에 치중을 하겠다. 실제로 시즌권도 풀었는데 시즌권도 거의 안 풀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2,000석 풀었나? 네, 물론 다 매진됐습니다. 시즌권도 지금 푼 자리가. 네. 그래서 그거 두 개 합치면 어쨌든 한 3,000석 내외 되는 건데 선예매 플러스 시즌권 하면은 그래도 한 17,000석이 남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또 못 보는 자리 빼면은 사실상 뭐 그래도 한 15,000석은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뭐 정말 적게 봐도 한 10,000석 이상은 나온다는 소리죠.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일반 예매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티켓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예매 권리를 만드는 구단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이거 자체가 그냥 거의 뭐 돈 쓸어 담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 어차피 그냥 팔면 팔리는 티켓을 뭐 돈 더 받아서 그렇죠. 사실상 프리미엄 받아서 맞아요. 네. 받고 파는 거니까 네, 티켓을.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선예매를 다 풀어버리면은 풀 거면은 진짜 하나처럼 진짜 조금만 풀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풀거나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헤비한 팬인데 키움에서 그 원정 시즌권을 한번 풀었어요 일단. 근데 원정 시즌권을 이제 특정 블럭 한 2블럭 정도만 풀었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게 잘 팔리는 거예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소위 말해 인기 팀들은 그 풀린 블럭들이 거의 다 매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블럭을 다 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네 예를 들어서 키움하고 할 때 오고 싶으면은 이 원정 시즌권 무조건 사야 올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소위 말해 전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헤비 팬들도 이럴 그렇죠. 바에야 그냥 집에서 본다 내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속된 말로 너무 쥐어짜면 좀 그렇죠. 그래요. 좀 쥐어짜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그래요. 정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야구를 보러 다녀야 되나? 집에서 보면 솔직히 훨씬 편하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공도 잘 보여. 왜냐하면 중계 카메라에서 보이는 것만큼 야구장 가면 절대 보이지 않거든요. 안 보이죠.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아도 그거는. 네. 각도 안 나오고. 맞아요. 또 여름에 가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죠. 근데 단순히 그 현장 분위기 하나 느껴보려고 이 고생을 하면서 끊고 가는 건데. 근데 이제 내가 그 얻을 수 있는 효용보다 드려야 되는 이 수고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면은 그렇죠. 이제 포기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아마 저는 이게 그렇다고 뭐 평생 지속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렇죠. 야구도 사이클 타면은 제가 봤을 때 2-3년 저 길어야 2-3년 보고봅니다. 솔직히.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내리막길이 왔을 때 과연 또 어떤 또 정책들을 내놓을지. 그때 가면 뭐 올해도 안 오니까. 그래서 이게 2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구단들이 사실 주말 시즌권이라는 걸 따로 팔았어요. 주말 경기에만 쓸 수 있는 시즌권을. 네. 하나도 그랬고요. 근데 올해는 모든 구단이 다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시즌권만 팔 이유가 없거든요. 주말에는 어차피 매진이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시즌권으로 묶어서 파는 게 나는 거지. 평일에는 상대적으로 안 팔리니까. 네. 묶어서 그냥 시즌권으로만 내놓으면 되는 거지. 맞아요. 주말 시즌권은 지금 모든 구단에서 다 없어졌거든요. 그만큼 지금 야구 인기가 올라갔는데 이 티켓팅 부분에서는 좀 아직 개선될 여지가 좀 많이 필요하다. 제가 그렇죠. 봤을 땐. 이게 또 선예매가 이렇게 생겨버리면은 저도 말씀드렸듯이 뭐 전 하나 팬이지만 하나 것만 산 게 아니라 다른 구단 것도 살 수밖에 없어져요. 이게. 맞아요. 제가 올해 LG 두산은 선예매권을 안 샀거든요. 안 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LG 두산은 지금 올해 수도권 그 잠실 경기가 평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샀던 거지. 네. 만약에 좀 뭐 주말 경기가 좀 자주 잡혀 있었고, 그럼 저도 샀을 겁니다. 쉽지 않죠. 네, 이게 그래서 약간 소위 말해서 팬들이 고일 수밖에 없어지는 네,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 지금. 젊은 애들이 오기 힘들어지죠. 맞아요. 네.
이렇게 뭐 말 그대로 어느 날 야구나 한 편 보러 갈까? 네, 야구 한 경기 보러 갈까 했는데 보러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야구의 가장 큰 장점은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가서 뭐 야구를 안 봐도 되고, 그렇죠. 뭐 야구를 몰라도 되고, 그렇죠. 뭐 응원하는 팀이 없어도 되고, 그렇죠. 심지어 경기 수도 많습니다. 그렇죠. 1년에 140경기니까 그냥 대충 한번 불러서 가면 되는데. 접근성도 괜찮아요. 대부분의 맞아요. 경기장들이. 네. 제가 야구 처음 입문했던 한 2000년대 한 중후반에는 주말 경기도 널널했습니다. 심지어.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주말 뭐 토요일 정말 날씨 좋은 뭐 5월, 뭐 9월 이런 때 주말 경기도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그때. 맞아요. 어쨌든 좀 팬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게 뭐 티켓팅이 힘들어지는 것도 당연히 화가 나는 측면인데 너무 좀 팬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좀 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적당히 해야죠. 뭐든지. 네. 뭐든지 적당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거 이제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듯이 한 장을 선예매하는 권리가 15만 원이었거든요. 네. 모든 구단 중에 가장 비쌌습니다. 어. 저는 2장을 샀으니까 30만 원을 썼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사실 그렇다고 뭐 대전에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서울 살고 있는데 많이 가봤자 정말 많이 가봤자 10경기거든요. 네. 진짜 많이 가봤자. 네. 그러면 15만 원을 10경기로 나눠서 태우면은 15,000원당 그러니까 한 경기를 볼 때마다 15,000원을 추가로 내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가장 싼 좌석 가격이 15,000원입니다. 어. 거의 그 정도 하거든요. 네. 오히려 더 싸죠. 외야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원이면 갈 거예요. 요즘도. 그러니까 조금 이게 애매한 거죠. 애매하죠. 네. 작년에는 88,000원이었거든요. 오. 그래서 작년에도 2장 샀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성공했는데 오. 2장에 작년에는 한 18만 원 정도 한 거죠. 벌써 2배가 뛰었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제가 봤을 땐 하나에서 이렇게 비싸게 책정을 한 거는 다른 구단은 이게 선예매 권리를 무제한으로 팔면서 한 장에 한 5만 원 하거든요. 5만 원 10,000명 모집하면은 5억 원이잖아요. 맞나요? 맞죠? 5만 원에 10,000명이면 5억 원이잖아요. 근데 700장밖에 안 푸니까 5만 원 하면은 얼마 돈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객단가를 높여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또 호구같이 또 살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고. 아, 그렇죠. 이게 또 700장이 진짜 0.1초에 매진됐어요. 저도 나름 티켓팅 잘하는 편인데 그렇죠. 저는 실패하고 오히려 저희 와이프가 성공을 해가지고. 또 올해 아쉬운 얘기지만 네, 돈 어쨌든 스포츠 구단도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거지. 그렇죠, 맞아요. 사실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많은 방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쥐어짠다는 느낌을 주거나 맞아요. 네, 좀 쥐어짠다는 느낌을 올해 받았어요. 네. 또는 뭐 물 들어왔을 때 노 젓고 물 빠졌을 때는 생각하지 말자라는 그런 운영은 네, 아주 수익도 중요하지만 음. 뭐 팬들을 좀 더 약간 생각해주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아, 그렇죠. 라는 좀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15만 원 주면서 사실 어떠한 굿즈 하나 안 주거든요. 아, 좀 그러네. 네, 예를 들어서 키움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이거든요. 한 장에. 어. 그럼 뭐 잠바 하나 줘요. 그래도 키움은. 오. 뭐 제가 입지는 않겠지만. 키골이라도 좀 주든가. 뭐 그런 거라도 주면은 네. 뭐 팀원 어치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뭐라도 뭐 간단하게 뭐 감사 표시 정도만 해줘도. 그거 하나 주더라고요. 그 뭐라고 하냐, 약간 출입증 같은 그 목걸이형. 작년에도 그거 받았거든요. 너무 성의 없는데. 네, 얼리라고 써 있더라고요. 선예매라고 얼리. 올해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네. 내년엔 좀 나아지는 그런 구단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스포츠센터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트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